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트 9, 생산비 보장. 같은 생산비 보장인데 이제 노지에서 시설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 하고 뭐 버섯은 버섯재 배사. 그다음에 작물이 같이 있죠. 시설은 9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파트 10 시설 종합편에서 같이 다루고요. 여기서는 작물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비가림, 뭐 인삼 해가림 이거하고는 다르게 작물이 가입 전제 조건이 시설 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1과목 내용에서는 시설도 같이 살짝살짝 다루게 됩니다. 자, 일단 쭉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212페이지. 보험의 목적. 여러분 이 페이지는요. 여러분 대강의 페이지 그 부근에 있구나 정도. 인쇄 시점에 따라서 살짝살짝 페이지 수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조하시고. 보험의 목적. 작물 많아요. 특히 시설 작물 많습니다. 버섯은 뭐 품목은 4개, 재배 방식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크게 화훼류와 비화훼류로 나뉩니다. 자, 화훼류는 4종류네요. 백국장님의 차, 백국장카. 그리고 비화훼류 이렇게 있어요. 작년에 감자가 추가가 됐었죠. 시설 감자, 노지하고 다른 시설 감자. 그리고 보험의 목적 자체가 육묘 중인 게 아니고요. 얘는 안 되고 정식 또는 파종 이후에 현재 재배 중인 거, 육묘 아닙니다. 자, 보장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거 봤더니 품목별로 표준 생장 일수, 즉 준비기 거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밭에 있어야 됩니다. 이 날짜하고 현저하게 차이 나는 생장 일수를 가지는 품종. 그러니까 여기서의 생장 일수는 정식 파종일로부터 사골자까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밭에 있는 기간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그런 품종 제외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표로만 나와 있는데 인수 제한 품종. 인수 제한 품목이 아니라 품종이요. 여기 가능하지만 가입 가능하지만 이런 품종은 안 된다. 그래서 농구원 이론서 표에 보시면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몇 년 동안 농구원 이론서를 보면서 굉장히 어수선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이 시설 작물, 시설 재배 버섯, 농업용 시설물 쪽이에요. 내용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배치도 좀 이상하고. 자, 표들이 여기도 나왔다 저기도 나왔다 막 이럽니다. 그런 걸 참조하셔서 교재에는 그냥 한 번만 실을 때는 한 번만 실고 이렇게 합니다. 반복 안 하고. 그래서 농구원 이론서 보시면 시설 작물 중에 이런 거 인수 가능합니다. 이런 거 인수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5년도 11회 기준으로 인수 제한 품종에 아마 지금 24년도 농구원 이론서 보시면 수박하고 그다음에 고추. 이때는 이제 풋고추죠. 얘네들이 빠질 거예요. 25년도 기준으로.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농구원 이론서 나와 봐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얘네들은 좀 그래도 좀 봐두셔야 되겠죠.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시설작물 버섯 쪽에서 문제 나올 때 굉장히 치사하게 나옵니다.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쑥갓의 표준 생장일수를 암기하지 못하면 풀이 못하는 문제들 이런 거. 자, 인수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암기할까요, 이거? 따로, 딸기, 오이, 따로 배상, 따로 배상해라. 이런 건 보시면 대각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노각 안 되고 산딸기 안 되고
얼갈이, 쌈배추. 양배추는 이제 수확감소나 수입부장으로 가고, 그쵸? 상추만 좀 보시면 되죠. 양상추 노지로 가야 되고, 네. 그런 거, 네. 물론 이제 위에 인수 가능한 것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네. 여기서도, 이거 의외로 되네. 이런 거, 할라피뇨, 막 이런 거, 의외로 되네. 이런 거. 네. 그리고 빨간 배추. 네. 우리 재배학에서 나온 안토시아닌 나오네요. 네. 안저자자 할 때 제가 재배학에서 강조했던 거. 네.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버섯 보험의 목적을 봤더니, 품목은 4개예요. 품목은 4개인데, 느타리, 표고, 그다음에 새송이, 양송이. 근데 이제 재배 방식을 좀 보셔야 돼요. 병재배. 나중에 보험금을 보시면 이 재배 방법에 따라서 단위가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균상은 면적이고요. 병은 재배 병수, 또 톱밥배지는 재배 봉. 톱밥배지 왜 이렇게 한 1m 이상 가는 봉지, 마치 죽부인처럼 톱밥 채워서 거기서 재배하는. 그다음에 원목 있고요. 네. 원목은 본이라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단위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도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배양 중인 거 안 돼요. 네. 종균 접종 이후에 버섯만. 아까 정식 파종 이후에 육묘 중인 거 안 되듯이. 네. 자,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시설작물이든 버섯이든 여기에서 재배하는, 이걸 이용해서 재배하는, 이게 있어야 시설작물이죠. 없으면 노지죠. 뭐, 그쵸?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을, 여긴 안 나왔네요. 네. 이용해서 재배하는. 나중에 보험의 목적 따로 보시면 또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농업용 시설물 이러면요. 큰 범위에서 버섯 재배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는 시설작물 재배하는 원예 시설만 얘기하는 거죠. 하우스, 비닐하우스 얘기하는 거지만 큰 의미에서는 버섯 재배사도 포함하는 거예요. 다만 분리하기 위해서. 네. 버섯 재배사 따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보상하는, 하지 않는 볼게요. 능구먼 이론서 보시면 표로 시설과 같이 나와 있죠. 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를 보상한다. 화재는 특약으로 보상한다.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체가 아니라 하나에 해당하면, 근데 시설 작물의 경우에 4번이 25년에 11회 시험 기준으로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4번. 자, 하나씩 볼까요? 구조체, 골조죠. 골조, 시설에, 하우스에,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작물 피해가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 자, 뭘로? 자연재해 조수해로. 자연재해 조수해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서 작물 피해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 두 번째,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도 않아요. 자연재해 조수해로. 근데 어떤 자연재해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해서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 안 하면 안 돼요. 포기해야 돼요. 마치 뭐하고 왔죠? 노지의 경작불능. 경작불능은 노지이기 때문에 65만 돼도 오케이, 이 정도면 경작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70. 시설이잖아요.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경작불능도 뭐였죠? 산지 폐기해야 되고 하지 말아라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유통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 24년도까지는 이렇게만 있었어요. 근데 위에 봤더니 자연재해에 관한 얘기가 좀 많잖아요. 그쵸? 자연재해. 요즘에 막 조수해로 인한 피해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시설 작물. 버섯은요. 버섯은 이 중에 1번만 해당돼요. 버섯은
1번만 해당되고 2번, 3번, 4번이 해당 안 돼요. 버섯은 구분하셔야 돼요. 다만 버섯 중에 표고버섯, 아까 품목에 있었죠. 그 표고버섯은 확장위험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을 확장해서 보장한대요. 느낌 오시죠? 자, 그런 경우에는 시설작물과 동일합니다. 즉 2, 3 보상하겠다. 해당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 요걸 한번 또 이때도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약관에는요, 25년도 우리 이제 농금원 이론서 기준이 되는 약관을 보시면 확장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한 표고, 버섯, 시설작물과 그동안에는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버섯은 그냥 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1만 보상해줘요. 자연재해 조수해로 1만. 2, 3이 해당 안 됐어요. 근데 확장위험 특약에 가입하면 그냥 시설작물과 똑같았는데 지금 현재 약관에는 저 동그라미 4번이 없어요. 요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대로 반영이 된다면 시설작물과 동일한 게 아니게 되겠죠. 이제 1, 2, 3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네. 야, 여러분 농구원 이로서 새로 나오면 그거 확인해 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상하는 손해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자연재해 조수해 또는 화재로 특약을 보상하기도 하지만 네, 추가 비용 손해가 있더라. 이거는 계약자가 보험 목적이 직접 발생한 게 아니고 직접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보험의 목적, 작물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내가 추가로 지급한 거. 이거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농작물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떤 데는 써있고 어떤 데는 안 써있고. 네. 자, 모든 농작물의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 한도 이거 똑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외에 이런 게 있다. 자, 원래 추가 비용 손해의 종류는 5개예요. 잔, 손대잔, 기, 잔존물 제거 비용. 농작물은 해당 없고요. 시설에만 해당되고 그다음에 손해방지 대위권 보존, 잔존물 보존 비용, 그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 농작물은 이렇게는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손해방지 비용은 농지당 20만 원만 해당되더라. 한도. 자, 이번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포도, 비가림 과수 하셨죠? 네. 똑같아요. 똑같고 뒤에 2개만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피리만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순차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다 연계돼 있어요. 어차피. 네. 피리가 뭔가 봤더니 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피복제. 피복제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 또는 차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가 추가돼요. 네. 비가림 시설은 앞뒤가 다 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 수리 보수하는 중에 시설을 부대시설 포함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겠다. 얘만 추가되고 나머지는 비가림 과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개 좀 특이한 것들 볼게요. 자, 보통 약관이죠. 네.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여기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면 안 돼요. 자연재해 조수해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보상하는 재해는 아니 화재 특약 가입했으면 화재도 해당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논쟁거리 생길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 조수해.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 근데 여기는 구조적 결함이 들어갑니다. 구조적 결함.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하우스를 전제로 한 작물이다 보니. 네. 그리고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나 발생한 손해에서 요거 들어가고요. 온도 관리. 자, 그 다음에 9번이 25년도 11회부터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원래 계약 체결 시점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들어가요. 계약 체결 시점 또는 정식 파종 시점 현재. 이게 들어가요. 요거. 근데 정식 파종은 버섯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건 작물에만. 네. 그리고 뒤에도 표현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했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기간 중 이게 들어갑니다. 9번 표현이 시설작물 버섯
달라졌다는 거. 요거는 버섯은 관계없다. 네. 오케이. 그런 거 좀 주의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통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는 거죠. 화재 뺀. 그쵸? 화재 뺀. 나중에 우리 시설 가서 보시면 같은 시설인데 인삼, 해가림 시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비가림하고 농업용 시설물 이렇게 뭐 유사한데 이런 것만 틀리고 근데 해가림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이유는 해가림은 주계약에서 화재가 보상하는 재해예요.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게 들어와 있고 여기는 화재와 관련된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 있는 화재와 관련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위험보장 특별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걔가 인삼에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인삼 해가림 시설에. 네. 화재 때문에 그렇구나. 자, 그 중에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12번 볼까요? 12번. 직간접을 묻지 않고 수리, 철거, 쭉쭉쭉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여긴 법령이죠. 법령. 근데 화재에 가시면 여기 명령입니다. 명령. 표현이 달라요. 같은 두 문자 령이지만 국가가 명령했어요. 지자체가 명령했어요. 이거 소각하세요. 그런 경우 보상하지 않겠다. 네. 소각. 그쵸? 화재. 구분하시고. 네. 설마 이거를 정말 단순 무식하게 다 쓰세요는 안 나오겠지만 괄호 넣기 나오면 네,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자, 농공원 이론서는 저 뒤편에 화재위험보장 특약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지만 교재는 어차피 같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니까 여기 집어넣습니다. 우리 농공원 이론서에 보시면 비가림 과수에는 화재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빠져 있어요. 거기도 화재 보통약관 아니라 특약이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이게 그냥 누락돼 있는 겁니다. 비가림 과수나 농업용 시설물이나 같지만 농공원 이론서에는 이쪽에 나와 있구나. 시설작물 버섯 농업용 시설물 쪽에 나와 있구나. 네. 이건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느 화재 위험 보장이나 똑같아요. 자, 두 문자 한번 볼까요? 자꾸 도령들이 나와요. 네. 방사능. 방사선을 쬐는 것,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건 보상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도. 아까 자연재해 조소였죠. 여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특약이잖아요. 네. 도난 또는 분실. 그 다음에 령. 자, 좀 전에 말씀드린 헷갈리지 마시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소각하세요라고 명령했을 때 이거는 소각이니까 화재긴 하지만 이거는 보상하지 않겠다. 명령에 의한 거는. 그 다음에 파열. 자, 여기서 화재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여러분 살짝 주의하실 게 우리 막 혼란스럽게 만든 OX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화재로 기인하지 않은 이런 파열로 생긴 손해는 보상 안 할게요. 네, 만약에 문장을 앞에를 꼬아놓는 거예요. 화재로 기인한 OX. 시험 현장에서 당황하시면 네, 잘 봐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핵 연료 물질 등등등등으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겠다.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여긴 병충이 아닙니다. 네. 이런 화재, 연소, 그 밖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전쟁, 우리 작물에선 전쟁, 내란 등등이었죠. 여기는 전기기기,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겠다. 자, 그러나 이런 거.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한다. 지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하는 거잖아요. 뒤에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거꾸로. 그럼 여러분 이거 OX 쉽게 하실 것 같죠? 평소에 이거 인식 안 하시면 틀려요. 네. 그다음에 자, 여기도 발열,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뒤에 또 꼬아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이런 걸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이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방도령파가 핵원전을 발견했다 했지만 실제로는 개죠, 개. 예, 개. 이거는 뭐 별다른 게 없고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시설에서 하겠지만 시설에는요 화재 대물배상 책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저기 하더라도 이거는 꼬아서 OX 나올 수 있으니까 또는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자,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작물이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에 나는 수재는 보장받지 않을게요 라는 특약이 있어요. 아니 멀쩡히 있으면 수재 다 보장받는데 왜 보장 안 받아요? 이런 거 다 보장받을 수 있는데. 상습 침수구역, 하천부지. 우리 어디서 나왔죠 항상? 인수제한 목적물 나왔잖아요. 원래 저쪽에 있는 건 인수 안 해요. 안 받아요. 아, 저 수재부보장 가입할게요. 그러면 수재는 보장받지 않고 여기 이거 누락돼 있는 건데 풍재만은 이거 농공원 1호세에 누락돼 있지만 인수제한 목적물 가시면 있어요. 풍재는 보장받을게요. 태풍화라도 보장받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동그라미 3번도 25년도에 추가. 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자, 포인트 읽어보시고 보험기간 보겠습니다. 보험기간 떨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생산비 보장인데 노지는 날짜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쵸? 시기, 종기, 뭐 정식 파종 한개일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여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평해요. 네, 생산비 보장 여긴 없으니까. 자, 굳이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식 파종한 시점과 청약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우리 상법에 나오죠? 보험료를 납입해야 책임이 개시되죠. 네. 이 중 늦은 때부터 증권에 기재된 종료일 24시까지. 자, 근데 어떤 거는 정식이고 어떤 거는 파종이냐 이것만 한번 구분하자고요. 시설작물 중에서 이 친구들만 파종. 준비기 때 돈 조금 들어가겠네요. 네. 과거에는 준비기 때 돈 안 들어간다라고 해줬어요. 근데 지금 10%는 인정해줍니다. 나머지 다 정식. 나머지 정식. 그 정도만. 얘네 암기하셔야 되겠죠? 네. 쑥갓 무시하지 마세요. 네, 이건 비속어니까. 네. 쑥갓 무시하지 마세요. 쪽파. 네. 여러분 사실 시설작물, 버섯, 농업용 시설물도 그렇고요. 1년 미만 단기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이동식, 우리 고정식 이동식 하우스가 있는데 이동식 하우스의 경우에는 4개월 이상 존치기간이면 짧게 가능해요. 네. 존치기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간 또는 구조체는 있어도 피복제로 완전히 바뀌었다면 존치기간이 끝난 걸로 보는. 어쨌든 단기가 가능하다. 단기가 가능하다. 네. 얘가 나중에 보험료 계산할 때 나오죠. 네. 자, 가입금액 볼게요. 가입금액 별거 없습니다. 가입금액. 같은 생산비 노지인데 우리 생산비 노지 같은 생산비 보장인데 노지는 어떻게 했죠?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했죠.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했죠. 그래서 총 그 농지에 투입되는 보장 생산비. 그쵸? 여기는 자, 하우스별 동이죠, 동. 네.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버섯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에게 50에서 100% 범위. 여러분, 우리 노지 작물은 고추, 브로콜리든 두 번째 그룹 배추, 무 이 친구들이든 어쨌든 가입금액에 어쩌고저쩌고를 해서 보험금이 나왔잖아요. 잔존을 했든 뭐 아니면 그냥 가입금액을 했든 가피자로 하든 잔경피자로 하든. 그쵸? 가입금액이 보험금의 기준이죠. 가입금액, 물론 가입금액 다 중요하지만 한도도 적용하지만 가입금액에 따라서 그 중에 일부가 보험금이잖아요. 그쵸? 같은 생산비인데 시설 작물 버섯은 달라요. 보험금 계산 시기 가입금액 어쩌고가 아니에요. 그럼 시설 작물 버섯에서의 보험 가입금액은 그냥 지급 한도 역할이에요. 노지는 가피자는 가입금액 물론 지급 한도 역할도 하지만 이 중에 얼마가 뒤에 뭐 적용되는 거에 따라 보험금이 계산되잖아요. 그쵸? 약간 다르다. 지급 한도다. 지급 한도. 지급 한도를 여러분 많이 해놓고 싶어요? 적게 해놓고 싶어요? 적게 하면 물론 보험료 적게 내겠지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험 뭐하러 가입해요 그럼. 그쵸?
많이 해놓고 싶죠? 생산비, 보장 생산비 가장 높은 거 하시면 돼요. 자, 가입금액 계산 예시 볼까요? 가입 면적 2,000. 네, 여기 이제 굳이 표현을 하는, 지금 예시니까 그냥 짧게 해놨지만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이 그냥 한 작물이에요. 뭐 없어요. 네. 가입 비율 그 중에 50에서 100% 내래잖아요. 70만 할게요. 끝. 자, 얘 2번 볼게요.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이 2개예요. A하고 B. 그러면 생산비 가장 높은 작물 10,000원짜리잖아요. 10,000원짜리. 50% 한대요. 끝. 가입 면적 곱하기 10,000원짜리. 그냥 한도를 높게 해놓는 거예요. 한도를 높게. 네.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이거는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은지 아닌 게 나은지 저도 판단이 안 되는데 시험 때 되시면 분명히 이런 여기저기만 문제집 풀어보실 거 아니에요. 자, 이 가입금액, 시설작물 버섯 가입금액에는 2가지 견해? 내용?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얘 2번처럼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 그냥 가입 면적에 가장 높은 거. 그래서 가입 비율 50이든 100이든 끝. 이게 제가 하는 2가지 견해가 있는데 둘 다 뭐 이렇게 좀 비등비등해요. 네. 그냥 가입 금액을 높게, 즉 지급 한도를 높게 산정해 둔 것뿐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2,000제곱미터인데 가입 면적이 1,200제곱미터에는 A 작물, 800제곱미터에는 B 작물. 이건 뭐 동시 재배할 수도 있고 순차 재배할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A 작물의 보장 생산비가 뭐 얼마나 10,000원 나왔어요. B 작물의 보장 생산비가 얼마나 할까? 20,000원 나왔어요. 20,000원. 제곱미터당.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입금액 산정 견해는요. 지금 이거랑 약간 예시가 다르니까 첫 번째 제 견해부터 하면 그냥 가입 면적을 2,000을 가장 높은 생산비 20,000원. 이게 끝. 여기다 가입 비율. 이게 한 견해예요. 뭐 별 의미 없다. 그냥 가입 지급 한도를 높게 설정해 둘 뿐이다. 근데 두 번째는요.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 작물의 보험가액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돼? 1,200에 10,000원이면은 1,200만 원이네요. 맞죠? 동그라미 6개 맞죠? 1,200만 원. 그렇죠? 자, 800에 2만 원이면 800 곱하기 2만 원 하니까 1,6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작물 가액 높은 게 뭐예요? 가장 높은 작물, 여기서 끊는 거죠. 여기서 끊는 거. 가장 높은 작물 가액 이거네요. 그럼 1,600만 원에 50에서 100%.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이론서에 불명확해요. 시설작물 버섯은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제시가 됐다. 그럼 첫 번째는 그냥 가입 면적이 가장 높은 거. 어차피 지급한도 외엔 역할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급한도를 높게 해놓은 것뿐이고. 두 번째, 아니야. 이건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을 따져요. 이 경우에 1,600만 원이 높네. 1,600만 원에 50에서 100%. 자,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가 있어요. 제가 어떤 게 맞다, 어떤 기준이 되는 풀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제 앞으로 시설 쪽 가시면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는데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별표 9에 정확하게 공식이 나와 있다면 모를까. 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 뭐 가입 금액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아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아요. 저는 버섯 중 보장 생산비가 가장 높은 거 그거로 그냥 커버해 두는 거다. 전 면적을, 가입 면적을. 근데 여기는 가입 면적이 아니라 가입 면적 필요 없고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을 보는 거고. 근데 이 견해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불명확한 부분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 문제 나올 확률이
아, 이거는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네, 이거 맞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실무? 우리는 실무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무는 사실 시설작물 버섯 쪽은 손해평가사한테 오픈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네, 그렇다. 제가 어떻게 결론 내려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나오는데, 보험료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완전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환급 중요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